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기센터 소장 이우진입니다. 항상 우리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혜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최재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혜용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원정원 지도정책과장입니다. 김용주 축산반려동물과장입니다. 김인숙 기술보호과장입니다. 심윤영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원영구 유통과장입니다. 농기센터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3회 추가기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125쪽 농업경쟁력 제고기금 2025년도 말 조성액은 30억 8,259만 원으로 기금 총 조성 규모는 112억 3,884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05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32억 3,664만 6천 원이 감액된 1,187억 1,0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쪽 농업정책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38억 2,620만 5천 원이 감액된 539억 2,02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농촌 왕진버스 지원 사업에 대한 적정성 등의 사유로 2,52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어서 129쪽 지도정책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3억 6,697만 9천 원이 감액된 125억 1,26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임대농기계 운송서비스 용역비 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44쪽 축산반려동물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29억 6,471만 1천 원이 증액된 192억 3,54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쪽 기술보호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3,347만 6천 원이 감액된 74억 2,50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 농촌자원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9,013만 4천 원이 증액된 20억 6,79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유통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20억 6,683만 6천 원이 증액된 348억 11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로컬푸드 정책협의 운영수당 120만 원과 평택시 로컬푸드 재단 운영비 8,237만 6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쟁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서 200쪽 세입 예산안은 595억 7,45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정 1차 예산은 기존 예산액 대비 17억 9,299만 4천 원이 감액된 577억 8,151만 1천 원입니다. 227쪽 세출 예산안은 1,534억 9,58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정 1차 예산은 기존 예산액 대비 17억 9,191만 4천 원이 감액된 1,517억 39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 내역입니다. 188쪽 농업정책과 세출 예산은 782억 7,46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정 1차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22억 2,460만 원이 감액된 760억 5,0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지도정책과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423만 4천 원이 감액된 18억 6,01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축산반려동물과 세출 예산은 249억 84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정 1차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4억 3,172만 2천 원이 증액된 253억 4,01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기술보호과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979만 2천 원이 감액된 85억 1,65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42쪽 유통과 소관은 유통과 세출 예산은 376억 9,60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정 1차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96만 4천 원이 증액된 376억 9,69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비와 명시이월 사업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윤합 의원입니다. 상임위가 바뀌어서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뭐한 15분 정도만 짧게 할애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짧게 질의할 테니까 답변도 짧게 단답형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전체 세출 예산이 좀 줄었어요. 당초 예산이 1,319억에서 1,187억으로 132억이 줄었습니다. 한 10% 정도가 감액 요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농업정책과가 20%, 지도정책과 22%. 좀 많이 줄었고요. 축산반려동물과가 18%로 좀 늘었습니다. 신규 편성을 좀 보면 저희 그 전문위원실에서 뽑아준 자료에 의하면 신규 편성의 모든 부서의 신규 편성 예산이 전부 매칭 예산입니다. 그렇습니까? 내년 같은 경우는 시 재정 상황이 좀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자체 기존 사업도 좀 자율 예산을 거의 정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충분히 뭐 사유는 있겠지만 제가 이제 뭐 기획항만 경제실 쪽에 이제 질의할 때도 계속 말씀드리고 복지 쪽에도 계속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 지금 평택시 전체 예산 중에 보조금 예산 비율이 54.98%예요. 50%가 훌쩍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2, 3년 전보다도 한 1% 정도가 더 상승이 됐고 1%라고 하면 굉장한 거죠. 전체 예산에서. 그리고 자체 사업 그러니까 자율 예산이죠. 자체 사업 비율이 31%인가 얼핏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그 정도로 많이 지금 축소가 됐어요. 그것도 한 3, 4년 동안에 한 3% 정도가 자체 사업 비율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자율성이 굉장히 지금 저해되고 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는 정말 만만치 않더라. 보건소 이제 공중보건 예산이 한 82%인가로 나오더라고요. 보조금 비율이 복지가 한 70 몇 프로 나오고요. 농업기술센터는 보조금 비율이 몇 프로 나옵니까? 상당히 높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저희도 만만치 않게 높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농업이라는 그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나라에서 보호해주지 않으면 급격히 무너질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매칭 비율이 너무 높아서는 지자체의 어떤 특성에 맞는 자율예산 편성권이 많이 떨어지면 좀 특색 있는 사업을 펼치기도 어렵고 좀 문제가 저는 많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획실에도 늘 말씀드리는 게 거꾸로 지금 있는 비율과는 반대로 정반대로 보조금 사업 비율이 50%대에서 30%대로 줄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조금 사업 비율 자체가 당연히 이제 내려가야 될 것이고 자체 사업 비율도 지금 30%대에서 50%대로 올라가는 게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예산 편성이 아닌가. 그래야 자치단체장도 소신껏 예산을 좀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장님이 어느 분이 되실지 모르지만 그분과 함께 예산 지금 편성 사업도 한 번쯤은 다 전반적으로 다 재검토를 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줄기차게 저는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라서 저는 계속 건의만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몇 가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수정 내역은 지금 1억 1,000이 올라와 있습니다. 총 4건에
삭감이 그렇죠. 전체 예산에서 0.09%예요.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도 살려야 된다라고 이제 좀 말씀들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대체 삭감안을 좀 마련해서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0.09%입니다. 지금 상임위에서 깎은 예산이. 그럼 대체 삭감 예산안을 좀 제시해 주시면 예결위에서 예산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몇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강변 경관농업 사업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뭐 하시는 거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겠지만 이거 경관 조성 사업을 다 해놓고 나서 일단은 지금 관광객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광객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1년에 이거 경관 조성 사업 하면 몇 분이나 이렇게 찾아오십니까? 저희가 따로 그런 체크를 안 해보셨어요? 예. 농업센터 같은 경우는 자동 개측기가 있어서 되는데요. 이게 이제 하여튼 저희가- 이런 거죠. 예. 그 경관 조성 사업이 이게 평야지대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는 이제 쳐다봐야 되는 사업이고 그렇다면은 전망대 같은 게 있어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본다든지 이런 게 좀 있으면 좀 더 많은 관람객들이 올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을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평형으로 보면 한 5, 6천 평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지금 2헥타 6천 평이고요. 6천 평. 지난 10월 11일 날 문화재단에서 농락 콘서트를 했었습니다. 그러세요? 그때 한 300명 정도 오셨고 저희가 상반기 때는 유채가 조금 실패를 했는데 하반기 때 코스모스를 심었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잘 나갔고 오신 분들이 상당히 아주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지금 이 참여 농가 이제 소득 보전도 해주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렇습니다. 보면 한 평당 한 5, 6천 원 정도로 이제 지급을 하는 것 같아요. 많지 않긴 하지만 이런 것도 충분히 감안해서 지금 사업을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은 좀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조성 사업을 하고 나서 누군가는 와서 즐기고 보고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후속 사업을 잘 해주십사. 단순히 그냥 경관 조성만 해놓고 말 게 아니라 어디엔가는 전망대라도 만들어 놓고 볼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을 펼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 주실 수 있겠죠? 네. 설명서를 하겠습니다. 69쪽 평택 생명농업센터 운영관리 사업 보면 이 옥상 철거공사가 있어요. 누수방수공사가 있습니다. 2,100만 원짜리.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평형으로 보면 100여 평이 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100여 평은 아니고요. 공사 내용이 이제 옥상에 우수갈로 한 6.5m 정도 하고 그다음에 3층 화장실 천정 한 18제곱미터 정도 공사를 하는 겁니다. 전체 다 하는 게 아니라 누수. 예, 일부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도 정책과 좀 보겠습니다. 205페이지 공유 영상 활용 공간 설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신규 사업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무슨 사업이죠? 저희 교육관 안에 저희들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저희들 농업인들이 특히 이제 청년 농업인이나 좀 젊은 농업인들이 오셔서 거기서 유튜브나 또는 SNS를 활용해서 본인의 농산물을 판매하는 홍보 영상들을 찍을 수 있는 그런 방을 하나 만들 예정입니다. 이게 도비 공모 사업인 것 같은데. 예, 작년에 저희들이 몇 군데나 이거 신청해서 지금 추진하시려고 지금 경기도 안에서 저희들이 한 서너 군데에서 저희들이 된 상황입니다. 이거 기왕 이렇게 설치 사업 다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고정자산이 들어오는 거고요. 네. 기왕 설치 인테리어하고 하시는 것 같은데 기왕 하시는 거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왕 하시는 거. 지금 예, 예. 경기도에서도
뭐 매칭 사업으로 서너 군데밖에 안 들어온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게 흐지부지한다든지 했을 때는 이 사업의 실효성 문제가 굉장히 대두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실속 있게 저희들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H 회원 스마트팜 기술 보급 시범 사업이 있습니다. 2천만 원짜리 사업인데 네. 4H 회원 그 활동 경력 1년 이상인 자들에 한해서 기술 보급 시범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부담이 있고 1,600만 원짜리.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한 개소를 지금 지정을 하는 것 같은데 대상자가 원래 있는 겁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없습니까? 예, 1월 달에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이런 거 합니다. 공모를 하게 되면 참여자가 있습니까? 예, 늘 매년 저희 4H 회원들이 네. 한 50여 명 됩니다. 그래서 그 청년 농업인들 중에 하고자 하는 분들이 공모를 하시면 늘 예, 모자라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꼭 예전에 이제 상권일 때도 그 행감 때도 좀 지적을 일부 했었는데 이런 시범 사업을 하시는 건 좋은데 이게 1인 뭐 한 가구 뭐 이런 사업들이 유독 농업기술센터가 많습니다. 잘못하면 특혜 시비에 엮일 수도 있더라라는 말씀 꼭 드립니다.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1인 그 시범 사업 같은 경우 축산 반려동물과도 꽤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네. 그런 사업들이 유독 많아요. 예, 저희들이 시범 사업이다 보니까 특성상 이해는 하겠지만 그게 조금만 변질되면 특혜 지원하는 걸로 특혜라는 게 뭐 별 다른 겁니까? 특별 혜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다 특혜는 특혜예요. 이렇게 1인 이렇게 공모 사업으로 해주는 거 다 특혜죠. 특별 혜택이죠. 네. 그래서 신중하게 정말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표현 안 하겠습니다. 요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몇 가지 좀 지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기계 임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여기에서 북부도 있어요. 그 다음 장에 네. 여기에서 뭐 제가 자료를 잠깐 요구를 해서 아마 아실 것 같은데요. 이건 제가 상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하고.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보험료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임대용 그 농업 기계에 대한 네, 네. 보험 가입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예, 농협 합니다. 손해보험에. 예, 예, 예. 그 지금 본소에서 3,800만 원, 488대에 대한 보험료로 3,800만 원을 지급을 하고 계시고 북부에서도 187대에 대한 2,500만 원 보험 그 지급 사업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이거 자료를 일부 이제 들여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요구를 한 게 이렇게 보험료가 3,800만 원, 2,500만 원이면 6,300만 원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년에 예. 적지 않은 소멸성 예산이잖아요. 예, 보장성이긴 예, 예. 하지만 그러면 2024년도, 25년도에 보상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제가 이제 이 농업기술센터에 이제 요청을 해봤더니 2024년도에는 제로 보상 내역이 없다. 좋습니다. 없는 게 좋죠. 예. 그렇죠. 25년도에는 뭐 농업기계 전복 사고 있고 전도 사고 뭐 다 그런 거예요. 차량에서 떨어져서 전손 사고 인사 사고는 없고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 자차 이제 사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450만 원을 이제 보상을 받았습니다. 예, 예, 예. 이게 보장성 보험 특성상 최대한 이제 피해가 없는 게 좋겠죠. 일단 사고가 없는 게 제일 우선이긴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야 이게 이렇게 보상률이 떨어지는데 보험료가 좀 과다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지자체를 한번 뽑아봤었어요. 그랬더니 뭐 성남 같은 경우 거긴 또 왜 이렇게 그 성남은 이 농업도시도 아닌데 농기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500대를 이제 보험을 들어서 7,500만 원을 지급을 했어요. 우리보다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비율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제가 뭐 평택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많은 보험료를 지급한다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그런데 이게 손보사에 좀 문제가 저는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손보사에. 지금 그 2025년부터 2026년, 그러니까 2025년 10월부터 2026년 내년 10월까지 계약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장 내용을 보면 이제 3,500만 원 예산 중에 3,100만 원을 지급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보장 내용 특별 약관을 보면 농기계 이제 손해담보는 전체 네. 그 400 몇십 대에 대한 그 보험 보장 가입 내역이 자기 부담금이 일부 있어요. 손해액 20% 그렇죠? 네, 네, 있습니다. 최고는 한 50만 원까지는 자부담이 예, 예,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런데 단순 기계 사고가 있을 때 자기가 잘못해서 그 담보가 전체가 12억 9천만 원이에요. 인정합니다. 대인 배상은 무한대. 그건 당연하죠. 그렇죠? 예, 예. 내가 뭐 하다가 다치게 했으면 당연히 보험 처리 당연히 해야죠. 무한대로 해줘야죠. 이제 문제는 대물 배상 있지 않습니까? 네. 남의 걸 뭐 해야 한다든지 무언가 뭐 하다가 보면 도로를 훼손한다든지 뭘 해서 내가 책임져 줘야 될 때 네. 이게 얼마냐 하면 183억이에요. 담보액이 183억? 농기계 가지고 무엇을 하는데 183억? 총 담보액이? 또 자기 신체 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망이나 후유장애.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너무 많아. 이것도 똑같이 183억이에요. 전체가.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리고 이제 그 1,700만 원 북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흡사하죠. 똑같이. 흡사하죠. 비율적으로 농기계는 8억 9천 그리고 그 대물 배상 또 자기 신체가 81억씩이에요. 굉장한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그 손보사와 좀 협상을 좀 해야 될 것 같다. 보상률도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런 담보액 자체를 손보사에서 너무 높여놓은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저희 대물 배상을 하는데 총액 기준으로 따져서 어떻게 183억을 담보를 하는 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 농업기계 종합보험 자체가 NH 농협 자체의 독과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그러니까. 농협에서 해주질 않기 때문에 지금 전국이 동일하게 이 그렇죠. 보험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성남 같은 데도 예. 비율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예, 전국이 다 하지만 동일합니다. 예. 하지만 이렇게 보상률이 떨어질 때에는 쭉쭉쭉쭉 낮춰줘야죠. 저희들이 계속 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거 하셔야 돼요, 소장님. 이거는 뭐 전국 그 무슨 농업기술센터 센터장 소장님들 회의를나 뭐 이런 거 할 때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 어떻게 담보가 그렇죠? 대물 보상 담보가 183억을 어떻게 다 어떻게 저기를 합니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 자동차도 아닌데. 그렇죠. 자동차라면 또 혹시 모르겠습니다. 자동차가 400 몇십 대에 대한 보상 한도가 이 대물이 183억 그것도 사실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트랙터, 뭐 콤바인, 뭐 이런 거 가지고서 이 대물 보상 총액이 183억이다? 분명히 문제가 있다. 또 그 자기 신체 담보도 똑같아요. 183억. 이 부분은 충분히 협상할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늘 이제 보험회사 보험 손해사정인들이 한 번씩 저희들이 이런 사고가 오면 저희들 이런 얘기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죠. 계속 지속적으로 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더군다나 독과점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 농협이 농민들을 위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독과점으로 뭐 표현하긴 그렇지만 너무 많은 보험 잉여금을 받아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1억 두 개 했으면 한 1억 2천 정도 지급을 했을 거예요. 2년 동안. 그렇죠? 2026년까지 하면 근 2억을 지급을 할 텐데 그러니까 지난 거 따졌을 때 근 1억 2천을 넘게 투입을 해서
보상을 400만 원 받았단 말이에요. 적게 받는 게 좋긴 하지만 너무 담보율이 너무 높더라. 그러니 이러이러해서 기초의회에서 강하게 질책을 받았으니 이거 협상을 하자라고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내년도 돼서 이런 거 다시 예산 심의할 때는 조금 다운시켜서 견적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좀 딱 하나 지적하는 겁니다.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까 축산 쪽도 이 사업 대상자가 1인 1개소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게 다 이거 그 내정되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그 사업 수요에 의해서 신청하는 사업도 있고요. 네. 아예 도에서 그냥 그 신규 사업 같아서는 아예 그냥 한 개소로 내정돼서 오는 그렇죠. 사례도 있습니다. 한 가지 그 마음 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그 출산 산모들에게 축산품을 선물로 지급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설명서 350페이지요. 이 사업량이 2,856명에서 1,400명으로 사업량이 감소했는데 그게 단순 감소입니까? 이게 도비가 가내시돼서 감액돼서 이렇게 줄은 겁니까? 그 요 사업뿐만 아니라 도비 보조 사업이 전체적으로 그렇죠. 다 감액됐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표현을 좀 해주시면 굳이 안 물어봤을 텐데 가내시. 네.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우리 평택이 출산율이 높은데 갑자기 사업량이 줄어서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그 기술보급과도 시범 사업이 많습니다. 그렇죠. 기술보급과도 유독 시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연속 사업이 아니고 그냥 단발성 사업이죠. 1년 끝나고 그런 사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단 한 3년 정도의 이제 지속성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데이터를 평가를 하는 사업도 있고 아, 또 데이터 어떤 평가를까지 합니까? 예. 국도비 같은 경우는 또 1년짜리 사업. 이렇게 시범 사업이 그 지속 사업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네, 저희들이 이제 시범 효과가 좋으면 농업정책과에서 다시 그거를 농정 사업으로 해서 농가들한테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환도 하고 그럽니다. 그 원예 특작 기술 보급 사업 있어요. 524페이지. 여기 보면 그 신규 사업으로 뭐 시설 화해, 이상 기상 대응, 환경 개선 사업, 뭐 돌발 해충, 과수 인공 수분 전부 신규 사업인데요. 이거 다 시범 사업입니다. 그렇죠? 기술보호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그 100%다 그렇죠. 시범 사업입니다. 다 시범 사업이죠. 이건 그런데 시범- 이게 왜 60%만 잡혀 있죠? 아, 40%는 자부담이에요? 네, 자부담. 아, 자부담입니까?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가 그렇게 시범 도입을 해서 보급 사업을 한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알겠습니다. 친환경 미생물관 신축 사업을 지금 하시겠다라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네, 국비를 일단 내년에 음. 저희 지금 기존에도 있는 거죠? 기존에 2009년도에 세워진 약 있어요? 213제곱미터짜리 조그만 거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뭐 미생물 같은 거 이거 그 생산량이 꽤 됩니까? 매년 그러니까 소요량은 많은데 저희가 200톤밖에 생산을 못 해내고 있어서 이제 신축이 필요하여 예산을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 농촌자원과 넘어가겠습니다. 농업 생태원이 있습니다. 여기 시설관리 사업이 있는데 관상동물 임차 용역 사업이 있습니다.
1,600만 원. 그렇죠? 예. 이 관상동물 개체수가 얼마나 돼요? 임대 개체수가? 이게 5 있습니까? 관상 조류고요. 관상 조류, 뭐 공작이라든지 꿩이라든지 뭐 거위, 오리, 오래 같은 경우에 17종 해가지고 41마리 임차를 41 했었습니다. 예. 이거 이렇게 굳이 뭐 임차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그 자작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가요? 어려운가요? 이런 건? 이제 저희가 매년 4월부터 해가지고 10월까지 임차를 하는데요. 또 겨울에는 AI 발생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제 그 농장으로 가져갔다가 예. 그래서 저희- 자작하는 거 하나 있지 않습니까? 토끼요. 토끼요. 넘어가겠습니다. 유통 그 마지막으로 그 직매장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과장님 잠깐 저하고도 좀 말씀을 나눴지만 지금 오성 직매장, 배다리 직매장, 이충 직매장, 고덕 직매장, 시청 직매장, 평택호 직매장이 여러 군데가 지금 개설이 돼 있어요. 여기 이 지금 직매장들 뭐 개설만이 능사가 아니라 여기에 사업성을 좀 체크를 좀 해주십사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직매장 운영 예산이 적지 않습니다. 이 10억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이 10억이 넘어가는데 매출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총액이 이익률도 아니고 그냥 총액 기준 그냥 매출이 운영비하고 비슷하다라고 하면 이건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매번 말씀을 드리는 샤빈샵 같은 경우도 뭐 안중 하나로마트 쪽에서 뭐 철수를 좀 논하고 있다라고 해서 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저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사업 성과를 제대로 분석을 해서 일단 최대한 이제 예산을 좀 저희가 뭐 투입할 건 당연히 투입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 공익 목적 사업에 의한 어떠한 그 직매장 사업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적어도 인건비 정도의 영업 이익은 창출을 하고 예산 편성이 돼야지 오로지 그냥 전부 시 예산에 그냥 의존을 해서 이런 사업을 펼치는 부분은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샵인샵 최대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윤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최재형 의원입니다. 네, 올해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장님이야 과장님들. 이 농업기술센터 제가 이제 예결이 들어와가지고 처음 보는데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 책을 보느라고 너무 제대로 보기도 힘들고 사업이 너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아까도 수장님 말씀하셨듯이 통폐합할 수 있는 건 좀 통합해가지고 좀 사업을 줄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 농업기술센터 세입 예산을 보면 이제 전년 대비 28억 정도 이제 감액이 됐습니다. 농업정책과가 제일 많이 42억 정도 감액됐고 지도정책과가 5억 3천, 축산 반려동물과는 좀 한 13억 5천 정도 늘었습니다. 이게 거의 그 도비보조금이 얼마나 지금 감액이 됐습니까? 지금 농업정책과 같은 건 33억 정도 되고 지도정책과도 1억.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 대비 한 19.35% 도비 같은 경우는 감소가 됐습니다. 3억 프로 정도. 예, 예. 보니까 이 사업을 좀 보다 보니까 이 도비 지원되는 사업들이 다 이렇게 예산이 줄은 것 같아요. 전년 대비 올해 대비
보니까 전체적으로 뭐 그렇습니다. 일몰된 사업도 많고요. 예, 그다음에 전체 전체적으로 이제 내시된 게 뭐 이게 감소된 게 상당히 예, 많습니다. 상당히 많더라고요. 과별로 다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4시 이렇게 되면은 혹시 뭐 내년에 그 도하고는 협의를 하고 계신가요? 이게 추가로 더 내려올 수 있는지 이 사업들을 하다가 뭐 이렇게 줄일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일단은 뭐 기회소득 같이 전체 농가들이 혜택을 받는 같은 경우는 이제 추경에 좀 반영할 수 있도록 뭐 도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저희도 요청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다만 도 예산 상황을 이제 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 사업을 이게 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줄은 사업들이 많아서 이게 농가에 또 농가에 또 계속 지원하던 사업들이 줄어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경기도하고 충분히 좀 협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 농업정책과 31페이지 농정 현장 운영에 보면 이제 이 관용 차량 이제 유류비하고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공용 차량 유류비, 정비비, 그 다음에 보험료 및 재세공과. 관용 차량이 몇 대입니까? 총 34대입니다. 34대요. 예. 유류비가 34대인데 월 147만 5천 원이면 문제가 없나요? 147만 5천 원 월. 저 과별로 저 편성이 돼 있는 게 있고요. 네. 이제 그 성체 34대 중에 여기는 농정과에서 운영하는 이제 전체적으로 8대. 8대에 대한 것만. 8대. 8대니까 한 평균 20만 원, 15만 중에서 원에서 이제 20만 원. 사실은 버스가 있다 보니까 그 버스가 좀 상당히 유류비가 많이 그래도 8대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147만 5천 원이면. 그리고 이 보험료 및 재세공과 이게 8대에 대한 보험료하고 이런 그 세금하고 이런 건가 보죠? 2,500 이렇게 뭉뚱그려 이렇게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이거 좀 세부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부터. 예. 그다음에 51페이지 농촌지역 빈집 정비 사업. 이게 지금 현재 뭐 예산 집행률 0%로 나와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오늘 그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대상은 7호인데 6호 그 신청 받아갖고 그 늦어도 다음 주 중으로 다 6호에 대한 거는 그 철거까지 진행되는 거로 알고 다음 있습니다. 주까지 철거까지 다 문제가 없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도시 지역 빈집도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그건 스마트 도시과에서 이제 담당을 하고 있는데 농촌 지역도 빈집들도 이제 많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실태 파악이나 이런 건 다 실태 조사는 다 전체적으로 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2년 전에 그 전체 그 빈집 용역을 해갖고 그 실태 파악은 돼 있습니다, 현재. 이게 지금 뭐 빈집 정비하는 게 그 소유주하고의 문제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농촌 지역에도 이 빈집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하니까 이런 것들도 계속 협의를 통해서 좀 빨리 정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55페이지 보면 이제 이번에 그 농촌공간 재구조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농어촌공사하고 이걸 업무 협약해서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건가요? 예,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해서 거기서 이제 그 용역을 하는 거로 위탁해서? 예, 진행. 금액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5억이라고 돼 있는데 기본계획 5억. 그 기본계획이 그 항목이 여러 가지인데요. 뭐 직접 인건비하고 뭐 적정경비, 재경비, 기술료, 위탁 수수료 해갖고요 5억인데 거기 이제 그 용역 그 계약을 하면은 한 4억 3, 4천에서 아마 용역 계약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산정하는 기준이 있겠죠. 뭐 그런 예, 그 엔지니어링 그 사업 대기 그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기준 삼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의회에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용역을 굉장히 시에서 많이 하는데 이 용역의 이 산정되는 이 용역비가 이게 제대로 편성이 되는 건지 정확한지 이런 게 좀 많이 의문이 들어요. 이게 용역이 엄청 많거든요, 평택시 전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7페이지) 이 농민 기회소득 이것도 지금 올해 좀 많이 좀 줄어서 내시가 된 거죠, 도비 예, 1차분만 간해시 된 상황입니다. 차분만. 네네. 여기 보면 이제 일반 농어민 경영주가 있고 특정 농어민이 있습니다. 특정 농어민은 어떤? 그 청년 농업인이 있고요. 그 친환경 농업, 그다음에 이제 그 환경 농업, 그 기농업인, 그래서 그분들은 한 달에 15만 원 해갖고 연 180이고요. 일반 농업인들은 5만 원씩 해서 60만 원. 아, 예. 그런 특정 농업인들에 대해서는 비용이 지원되는 비용이 틀리다. 예, 예. 이 지금 83페이지 토양 개량제 지원 사업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업량이 이것도 도비 내시 국도비 내시가 좀 줄어서 그런 거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토양 개량제는 그 우리 저 23개 읍면동을 3개년씩 해서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하는데요. 내년에는 그 간내 동쪽이 좀 많아갖고 그러니까 수요량이 좀 적어진 겁니다. 아, 예. 25개 읍면동을 세 개로 나눠서 연차로 예. 한다.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그래서 줄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들이 없길래 그래서 (113페이지에) 그 고추 비가림 재배 시설 지원 국비 사업인데 이게 지금 올해는 추경에 다 전액 삭감을 했나요? 예, 예. 당초 그 수요조사 때 하기로 했던 분이 그 자부담 그런 부담 때문에 그 포기를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삭감한 그런 부분이 상황입니다. 있어서 50% 자부담이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내년 예산은 이제 1억 3,100을 저기 하셨는데 이거 다 대상자는 다 얘기 예, 수요조사에서 연농가 수요조사 돼갔고요. 연론가요? 예, 그 중에서 이제 5농가 이제 선발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 연론가 중에 5농가 선발해서 여기도 뭐 하다가 또 저 자부담 때문에 안 하는 농가도 생길 수 있겠네요. 예, 그럴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예. 잘 협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개다가 이제 막 그 도비 이제 국도비 이게 좀 줄어서 많이 예산들이 많이 지금 감액 편성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이 187페이지 보면 농촌 생활환경 정비 전환 사업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용수로 정비하고 농로 재포장하는 이런 사업들 같아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배수로. 예. 이게 지금 사업 대상지 수요조사 다 실시해가지고 25년 올해 9월에 다 끝난 건가요? 내년치 그 사업이 선정은 다 끝난 건가요? 예, 선정은 예, 수요조사 해갖고 선정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예. 그래서 근데 이것도 좀 이거는 좀 12 100%인데 좀 올해보다 예산이 좀 줄었네요. 11억 정도. 예, 예, 예산 상황 우리 때문에. 예산 상황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농로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우리 관내에 농로가 막 이렇게 좀 막 뭐 보수해야 되고 이런 사항들이 많은데 이런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시에서 좀 예산을 농로 쪽에 한 6억 정도 올해 편성을 하신 건가요? 올해? 예, 그렇습니다. 예, 6억 정도. 이런 것도 좀 수요조사 잘 하셔가지고 그 좀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한다고 해가지고 잘 이게 안 되더라고요. 민원을 아무리 해도 그 주민들은 불편하다고 계속하고 그러는데 이런 예산이 좀 수요조사 잘 하셔가지고 좀 잘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도정책과 211페이지 고용차량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거기 지금 몇 대입니까 지도정책과는? 저희들은 5대? 5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유지관리비가 지금 집행률이 42%좀
예, 지금 현재 이거는 10월 31일 기준이고요. 예. 예, 지금 현재는 한 70% 정도는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말까지 해서 다 소지는 못 하시겠네요. 조금은 남을 것 남을 것 같습니다. 같아요? 유류대하고 뭐 자동차세 뭐 이런 것 같은데. 예. 예, 그렇습니다. 다섯 예. 대에 대한 거. 예. 그다음에 213페이지 보면 농업이 경영 개선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지금 전년 올해 대비 많이 이것도 줄었는데. 예, 저희들이 이 어떤 업무를 농업인 경영 개선 지원 사업은 저희 농가 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분석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영 개선 자료 관리 인건비만 지금 올라가 있고요. 솔직히 올해 했던 스마트 농업인이나 또는 이제 경영 개선을 위한 교육 도비가 다 전액 삭감이 되고 일몰이 되어서 네. 사업비가 없고 지금 딱 기간제 인건비만 인건비만 올라와 있어요. 있습니다. 그 이분이 그런 이 경영 저희들이- 개선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합니까? 그분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농가 소득을 조사합니다. 도비로 소득. 예, 그 소득 조사했는 것을 분석하고 자료 정리를 도와줍니다. 그런 자료 정리하는 그런 인건비네. 농업인 경영 개선 지원이라고 돼 있길래 어떤 식의 해서 경영 개선을 하나. 근데 인건비 알겠습니다. (247페이지) 보면 품목별 농업인 연구의 육성이 있는데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4,270만 원? 저희들 품목별 농업인 연구의 육성은 신규 사업이라기보다는 기술보호과에서 하던 사업을 저희들이 이관해서 저희 지도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관된 사업이에요. 이게 보니까 교육을 50회를 하네요. 50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품목별 연구회가 21개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개씩 이렇게 사라지기도 하지만은 한 20개의 연구회들이 이 돈을 가지고 연찬 교육과 강사료 원고료를 쓰고 있습니다. 20개의 예. 연구회에서 이렇게 나눠서 하신다. 50회를. 네, 축산동물과 여기도 뭐 도비 사업 같은데 낙농 유구 산업 같은 경우도 뭐 한 4분의 1 정도로 지금 줄어서 내시가 된 건가요? 도비. 예, 이게 평년에 그 보통이 1억 6천에서 그 1억 7천 정도가 내시가 됐는데요. 네. 유달리 그 금년도 2025년도 내시만 이렇게 좀 많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소화는 다 시켰고요. 근데 내년도에는 좀 도비 사정이 안 좋아서 좀 감액 내시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런 거를 지원받던 이런 게 좀 많이 줄어들겠네요. 올해 충분히 지원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사업 수량이 좀 적을 거로 예상해요? 예, 그렇습니다. 좀 전에도 우리 이윤아 의원님께서 이제 보험 관련해서 말씀하셨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가축 재보험이 있어요. 가입 지원 국가 직접 지원하고 도비 사업이 재보험 304페이지죠. 이게 지금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그런 이제 보험들이 가입된 이제 비용 대비 보상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지만 해마다 보험료를 인상을 해요. 보험사에서는. 그러니까 거의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특정 보험사에서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어떻습니까? 가축재보험. 요거는 현재는 그 축종마다 다 단가가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50%는 이제 국비로 해주고 나머지 지방비 30% 중에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300만 원 한도 예. 내에서. 그리고 지금 예산 자부담도 있나요? 자부담 20% 있습니다. 20% 여기 40%라고 써 있는데. 요거는 그 국비 50% 빼고 그 지방비 나머지 50%에 대한 비율입니다. 그거에 대한. 예. 이것도 뭐 이렇게 물론 이제 이 재보험이니까 예. 이제 보험을 해놓으면 이제 보상 같은 건 뭐 문제 없이 잘 되나요? 어떻습니까?
이 대비 보상률이 어떻습니까?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지금 거의 그 가축의 소 같아서는 이제 그 벼랑간 그 절바구가 생긴다든지 그럴 때 그게 도축을 나가게 되면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갖고요. 그 소 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요. 나머지 이제 양계나 양돈 쪽에서는 화재 쪽으로다가 많이 그 보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재 쪽에? 예. 보상률이 몇 프로 정도 되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보험료 대비 보상. 그거는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점검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5페이지 이 가금농가 사육 제한 휴업 보상 지원 이 도비 사업인데 이게 신규 사업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산출력에 보면 400원을 지원해 주는 거로 돼 있어요. 이게 이제 AI 예방 차단을 위해서 미리 출하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업 같은데. 예, 맞습니다. 이거 해당이 오리 농가에 저희가 네. 오리 농가 한 농가에 17,000수를 기르는 농가가 있는데요. 네. 요거 이제 10월부터 그 다음에 2월까지 그 사이에 조금 그 조기 출하를 하게 되면 그 위험 부담이 적기 때문에 네. 증체가 덜 된 상태로 나가는 거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마리당 단가가 4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 400원이면 그렇게 농가에서 이게 뭐 그게 뭐 맞아가지고 이렇게 미리 시기를 땡겨서 할 수 있겠지만 일부러 이 400원 때문에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게 400원이라 하더라도 이게 마리수가 이제 뭐 17,000수, 2만수 가면 그게 이제 잠깐 땡겨지는 거에 대한 보상액으로는 그래도 상당하기 때문에 네. 그 한 농가 지금 오리 농가에 나름대로 사업 수요를 받아서 이제 도비를 따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사업 수요를 예, 받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하시는 예,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그 498페이지요. 벼우수 품종 공급 지원 사업이 있는데 기술 보급과 이게 지금 올해 이제 당초에 4억 523만 원이죠. 요거를 이제 했다가 추경에 좀 감액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26년도에. 이 사유가 뭐죠? 저기 감액한 사유가? 네, 이거는 2024년도 그 종자를 저희가 정부 보급종을 50% 지원해서 공급을 했어야 되는데요. 기후 때문에 정부 보급종 수매량이 60%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공급을 60%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올해 정량대로 다 수매를 받아서 농가들이 원하는 만큼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감액 없이 다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예. 상황이다. 알겠습니다. 이 500페이지 지역 거점 국내 육성 약용작물 전문 생산단지 조성 국비 사업 같은데 이 공모 사업이었습니까? 이거 좀 설명을 좀. 공모 사업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게 농촌진흥청의 원예연구소에서 네. 올해 국내 육성 신품종 원감, 다감, 감초를 새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 중국에서 많이 수입이 들어왔던 감초를 대체하기 위한 국산 감초인데요. 요거를 이제 저희 평택이 원예연구소랑 같이 공동으로 재배량도 늘리고 또 가공을 해가지고 이제 수출을 하기 위한 이런 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이 그럼 생산단지는 어디? 생산단지는 현재 안중 지역에서 지금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좀 약간 미약합니다만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갈 바랍니다. 그래서 농가들한테 홍보를 해서 희망하시는 농가들과 같이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리고 541페이지 인공지능 기반 가축 이상 징후 탐지 시스템 보급 사업, 이게 시범 사업 같은데. 이것도 뭐 공모해서 된 사업인가요? 아, 이거는 이제 국비 지원 사업이고요. 네. 공모라기보다는 국비에 내시되었던 사업을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이제 내려오게 된 사업입니다. 이런 탐지 시스템을 개발을 하는 거예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연구 사업을 저희가 시범적으로 농가한테 한번 선보이고 이게 효과가 좋다 그러면 이제 향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농업정책과에 이제 이 사업이 좀 확장될 수 있도록 예산을 이렇게 확보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해 놓은 사업을 예. 시범으로 예, 사용해 보는 거네요. 네, 기술보고과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활용을 해보고 좋으면 이제 조금 더 농가에 확대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게 농촌 지원과 농촌 자원과 농촌 자원과 농산물 가공 창업관 관리 운영이 있습니다. 이건 이게 지금 올해 이제 6,200 정도 본 예산에 6,200 정도 됐는데 지금 집행률이 한 70% 정도 돼요. 예. 보면 여기 이제 내년 26년도에 이제 요구사항에 이제 좀 증액이 된 게 스마트 운영 시스템 유지 관리비 이게 개발된 이 스마트 운영 시스템 유지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예, 이게 이제 재작년에 저희가 가공 창업관에 스마트 해석 운영 시스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네. 거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 유지보수 기간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끝나가지고. 끝나서 이제 내년도에는 유지 관리비를 세웠습니다. 예, 이게 1년에 이제 2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예, 예. 요거 내역을 정확히 좀 산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이요? 내역. 예. 스마트 운영 시스템 유지 관리비 이게 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산출. 예,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예, 그거 좀 한번 좀 주시면. 예. 그 다음에 또 이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이제 공기청정기, 뭐 정수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비대 뭐 이런 것들이 무인방범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금액이 좀 다 상이에요. 과별로. 그것도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예. 예. 또 유통가 이 유통가 이제 농식품 바우처 국비 사업이 있는데 이 취약계층에 이제 농식품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 같은데 이거는 또 올해 대비 많이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인원이 가구 수가 지금 증가했다는 얘기인가요? 이거 406가구가 증가해서 406가구가 증가해서. 근데 여기 보면 인력 인건비 신청 접수 지원 인력 인건비를 계산하시는데 24개월을 계산하셨어요? 이게 왜 24개월을? 페이지 597페이지. 이게 이제 전체 인력을 월수로 이제 더하다 보니까 아 전체 인력을 예, 몇 분이 그렇습니다. 있습니까? 요거는 이제 뭐 2명 이제 4명이 6개월씩 할 수도 4명이 있고 6개월씩 할 수도 예, 있고. 3명이 이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 해서 그래서 이렇게 예, 적어놓으신 거예요? 예, 개월수로 이렇게 산정하게 이 됐습니다. 접수하시는 분들이 근데 기간적으로 올해는 몇 명이 잡아도 하셨습니까? 하니까 올해는? 올해는 좀 부서에서 파악해서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 정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몇 개 더 궁금한 게 있는데 뭐 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중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많지 않습니다. 최진구 의원입니다. 서둘러서 하고 복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 감해진 예산들 관련돼서 질문들을 의원님께서 안 주신 것 같아서 좀 여쭤보려고요. 농촌 왕진버스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내용을 보면 지역 농협의 지원도 받아서 같이 사업 운영 기간을 하는 거 봐요. 이게 어느 농협이 지원을 해서 같이 진행하게 된 거죠? 예, 송탄농협이 그러니까 농협중앙회에서 농식품부에서 이제 그 수요 조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농협중앙회 통해서 이제 그 송탄농협만 일단 신청이 된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같이 하자라고 제안하기 전에 농협중앙회의 공문을 예. 받고 자발적으로 신청을 먼저 하신 상황인 거죠. 예, 예. 재작년에 한번 했을 때는 저희 통해서 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농식품부에서 농업중앙회를 통해 갖고 직접 그 수요조사 받은 다음에 저희한테 그 내려온 상황입니다. 작년에는 집행을 안 하셨었나요? 예, 작년에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근데 다시 송탄농협이 이 사업을 재추진해 보겠다고 의지를 가지신 거는 뭐 조합장님의 의지도 있으셨겠지만 어떤 사업성이나 이런 데에 성과가 있었다고 스스로 판단들을 했나 보죠. 예, 그렇죠. 예. 근데 다른 농협들은 왜 추진이 안 됐을까요? 이게 중앙에서 그 5개 농협에 그 수요 조사를 했는데 처음에 그 안중농협하고 송탄농협에서 이제 관심을 보였을 때입니다. 근데 최종적으로는 송탄농협만 신청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국비 사업을 이렇게 감해게 되면 이제 일괄 감화하게 됐는데 이 사업을 이제 안 하겠다는 시그널로 국가의 농림부의 시그널이 갈 것 같은데 괜찮을지 싶어서 성과가 어땠었나요? 이제 재작년? 재작년 했을 때 제가 그날 한번 갔었거든요. 그 송탄농협 그 서탄 지점에서 그때 한 71명 그 70세 이상이죠. 그러니까 70세 이상 분들 그 한방 그다음에 양방 그리고 뭐 치과 진료 그런 걸 했는데 상당히 하여튼 그 좋았습니다. 호응이. 버스가 오는 건가요? 그러니까 버스가 그러니까 진이 고덕 서탄 지역의 마을마다 이제 다니면서 그 대상들을 모시고 와갖고 진료를 받고 다시 이제 대구로 이제 모시다 드리는. 그러니까 이러한 기기들이 있는 검진할 수 있는 기기들이 있는 버스가 오는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그 서탄 지점 2층에 네. 그 열린 의사회랑 이제 계약을 맺어갖고 거기서 이제 의사님들이 오셔갖고 이제 기본적인 거 이제 그 기계 같은 거 이제 가져오겠죠. 네네. 거기서 이제 눈 검사 뭐 이것저것 그 여러 가지 엑스레이도 확 찍고 그렇게 하는 서탄농협 2층에 설치를 하고 예, 그렇죠. 이 왕진 버스는 예. 그 돌아다니면서 모시고, 모시고 예, 와서 모시고 예, 예. 데려다 주는 버스를 예, 그렇습니다. 의미하는군요. 상임위 차원에서 이게 감하게 된 의견은 어떤 게 있으셨어요?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오지가 평택에 오지 이게 이제 오지 성격의 이제 네. 그 교통이 안 되고 이제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이제 그 지원 사업인데 그런 부분이 진이서탄 고덕 쪽에 있나? 예, 그리고 송탄 농협만 그 신청한 거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기였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하고요. 이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운영수당 그리고 운영비인데 이 부분은 재단에서 추가적으로 뭐 상임위의 심사 이후에 좀 설명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해가 좀 있긴 한데요. 저는 좀 근본적
용역으로 그 소장님과 과장님께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재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용역도 뭐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용역을 진행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게 뭐 재단 운영에 대해서 시에서 한 건 없고요. 자체적으로 이제 경영 진단하고 경영 평가하고 하기 때문에 그 경영 성과에 따라서 대표이사 이제 연임이라든지 신임 그런 부분을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자체적으로 한 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용역은 많은 의원님들이 로컬푸드 재단이 이 현장에서 이제 판매 시설들이 이제 생기잖아요. 그런데 과연 효과성이 있는가, 효율성이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들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투자 대비 이제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니고 눈에 띄는 거는 이제 인건비가 당장 몇 천만 원씩 들어가야 되는 이 구조에 이 예산이면 농가에 더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없을까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로컬푸드가 저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농가들의 이 소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매칭을 시켜서 배달하고 판매하고자 하는 이 매장으로서의 의미도 있고 그 도심 지역에 있는 우리 시민분들이 우리 지역의 신선한 농산물들을 빠르게 소화할 수 있도록 보급해 주는 이런 기능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두 가지의 의미 중에 앞선 의미가 너무 강조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효율성을 따지게 되고 물론 이제 뭐 투자 대비 뭐 어느 정도는 성과가 나와야겠습니다만 앞선 가치에 너무 매몰되고 있는 상황이 강조됐다 보니 이것을 몇 개 정도의 판매장이 설치가 되면 투자 대비 수익성은 이렇게 될 거고 추가적으로 더 설치하지 않은 단계까지는 갈 수 있을 겁니다. 라는 것이 좀 그려진다면 우리 의원님들도 그러면 거기까지 한번 해봅시다라고 동의가 될 것 같은데 어디가 끝인지를 모르고 계속 확대를 해 나가는 모습이 보이다 보니 약간 언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거야? 언제 엑셀에서 발을 떼야 되는 거야?에 대한 의구심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자꾸 운영비가 늘고 인건비가 느는 것에 대해서 이제 브레이크를 밟으시는 것 같은데 이런 설득이 좀 종합적으로 진행이 돼야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운영비가 도비에 감해지면서 우리가 지원해보죠. 막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설명들이 이거 꼭 해야 되니까는 이 사업 꼭 해줘야 돼요. 라는 설명 가지고는 과연 우리가 잘 설득될 수 있을까에 대한 한계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추경이라도 그런 설명을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그거는 저희가 이제 올해가 이제 5년 차가 설득 이제 되고 있고 네. 내년 6년 차인데 말씀하신 의견 반영해서 추경에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만 페이지 넘기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31페이지입니다. 농정 현장 운영인데요. 통근버스 45인승이 있습니다. 이 통근버스는 농기센터로 통근한 통근버스이신가 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교육 있을 때 또 간혹 쓰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은 이 버스는 따로 임차를 한 것이 아니라 추가로 갖고 있는 그래서 예, 예. 우리 직원분이 운전하는 예, 기사가 별도 있습니다. 예. 따로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36페이지의 농촌 봉사활동인데요. 이게 어느 학교랑 맺어져 있어요? 농민회를 통해서 하나요? 아니면 저희가 중간에서 역할을 하나요? 예, 농민회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예. 학교, 어느 대학이랑 하죠? 작년 같은 경우는 건국대하고 그러니까 그때 틀리더라고요. 그 농민회 연결하는 저기가 딱 정해진 학교는 없는데 예. 농민회가 계속 중앙농민회랑 협의를 해서 예, 농민회에서 나가는 200명 인원이 꽤 많이 오나 보죠. 이게 봉사활동으로 쳐져서 그거는 좀 죄송하고요. 200명이 아니고 150명입니다. 그래서 150명에서 200명. 오타가 있습니다. 예. 예, 내역도 좀 일부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원은 늘었는데 예산이 똑같아서. 예, 예. 알겠습니다. 이 55페이지에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그 도심 지역이 계속 발달하고 있고 난개발 개발 그 좀 소요를 줄이기 위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공간 구조를 다시 좀 설정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도시계획과에서 설정하고 있는 이런 도시 개발 계획들과 연동이 좀 되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충분히 이제 그쪽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그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최재형 의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용역비가 5억으로 이제 딱 박혀서 나오는데 이런 용역은 어떻게 책정합니까? 5억을 4억 5천만 원이면 이 용역을 못 하나요? 어려운 질문이시죠. 아, 이거는요. 아까도 설명을 좀 드렸는데 네. 그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의 기준을 따라 갖고 그 기본 계획 그 10년에 대한 걸 하기 때문에 5억으로 일단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예, 예. 그 기준 좀 최재형 의원님이랑 저 제시 좀 해주세요. 예, 별도고 꼭, 드리겠습니다. 예, 꼭 오늘 아니더라도 개수 좀 전해 좀 주시면 참 좋아하겠습니다. 125페이지인데요. 앞에서 보다 보니까 농업정책과 질문이 많아요. 이해해 주세요. 무인 공동 방제기 드론 통해서 드론 가지고 이제 뭐 농약이나 이런 거 살포해 주시는 사업인 것 같아요. 예, 사업량이 10대에서 한 대로 훅 줄었어요. 이게 이제 도비 매칭 사업인데요. 도에서 이제 예산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각 시군별로 드론 한 대씩만 딱 일단은 그 내셔준 상황입니다. 이거 구매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구매 비용인가요? 예, 구매 비용입니다. 지원 단가 대당 3천만 원 무인 헬기 2억. 예, 단가가 조금씩 틀립니다. 헬기, 드론, 방제기. 근데 한 대 1,500만 원이라 그러면 뭘 살 수 있는 거죠? 드론은 3천만 원이고 무인 헬기는 2억인데. 그 중에 이제 그 50%가 자부담이 있어서요. 자부담. 예, 그렇습니다. 예. 드론을 산다. 이게 아까 매칭 사업이 너무 혼란스럽게 하는 것 같아요. 농업의 한계가 있긴 하지만 중앙부처의 기준과 도의 지침에 따라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예전에 이제 예산 상황이 괜찮을 때는 도비 내시가 조금 내려오면 시장 결심 받아서 추가로 시비를 그러니까요. 확보해서 농업인들 서비스를 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시 너무 재정도 안 어려워서. 좋다 보니까 부득불 이제 도비 내시 비율 맞춰서밖에 할 수 없었어요. 구매를 원하시는 농가들은 많습니다. 상당히 있으시잖아요. 지도정책과인데요. 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204페이지 그리고 205페이지 뭐 좀 연동해서 207페이지 연동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 204페이지는 이거는 온라인 스토어에 올릴 수 있게 예, 사진 그렇습니다. 촬영하는 거, 뭐 이 내용을 정리해서 이미지를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교육하고 그렇습니다. 지원해 주는 사업인 거죠. 농가가 이제 본인이 하고자 하는 농산물에 대해서 온라인 직거래를 하기 위해서 온라인 스마트 스토어 디자인부터 사진, 동영상 그리고 판촉 광고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사진 촬영이나 동영상 촬영은 각자 해오셨던 사업인 건가요? 이 어떤 공간이 부분은 없이? 이제 본인이 이제 그 위탁을 해서 광고주를 이제 본인이 하고자 하는 광고주를 찾아서 본인이 위탁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뭔가를 통해서 예. 하면 그거를 신청하면 지원해 준다. 예, 사업비를 저희들이 이제 지불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도비 사업을 받아서 공간을 만들어서 공간에 와서 실제 촬영도 하고 예. 커머스도 할 수 있게 공간을 만드는 사업이 예, 저희들이 이제 매년 보면은 이제 도에서 딱 좀 전에 이제
의원님들도 얘기하셨지만 한 개수만 내려오는 이런 도비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공간이 정말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솔직히 이제 공유 영상 활용 공간을 필요로 해서 이분들이 이제 정말 이제 큰 돈 안 들이고 이 저희들 공간을 스튜디오를 마련해 드리면 지금 여기 있는 위탁하는 부분도 있겠죠. 전문가를 통해야 되는 부분 이제 본인들이 직접 하시면은 더 저렴하게 또 하실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상에서 판매를 하시는 농가들이 평택에 많으세요? 지금 현재 저희들 사이버 연구 회원들은 본인들이 유튜버도 하시고 스마트 스토어도 올리시고 하는 농가들이 지금 한 20몇 분 정도는 많이 하고 파워 유튜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네, 206페이지 보면 모니터 27인치 모니터가 4대, 55인치 모니터가 2대 해서 모니터를 6대나 구매하시네요. 저희들이 이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다른 벤치마킹을 시군에 이제 시범 쪽으로 한 처음에 이제 전국에서 처음 생긴 곳을 가봤더니 그게 일괄해서 시스템화되어 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벤치마킹해서 저희들이 사업 내역을 저희들이 산출했습니다. 근데 마이크가 없어요. 그 같이 들어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마이크라고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오디오 믹스가 있어서 같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디오 믹서랑은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뒤에 있는 농업의 라이브 커머스 컨설팅 영역은 한 분을 해주시는 거네요? 지금 농업인 라이브 커머스 판매자 육성은 20명 정도로 해가 저희들 컨설팅 영역. 컨설팅 용역은 207페이지에 있는. 아니요. 컨설팅 용역은 1개소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컨설팅하는 농가는 20명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개 농가가 아니고. 예, 1개소이기 때문에 그 1개소에 20명 정도의 연구회를 중심으로 아마 교육받고 운영하고 해보실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되겠네요.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착농이나 청년들을 대상으로 육성하는 중소농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원래 육성했는 농가들도 내년에 같이 이 속에 포함해서 같이 하시고자 하시면 해드릴 예정입니다. 244페이지인데요. 4H에 무슨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사업이 막 이렇게 2026년도에 요구 금액이 0원인 사업들이 많습니다. 지금 시의 재정이 조금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도의 내용도 있고 이렇게 조금 예산상 힘들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내실을 조금 더 기하고 이 다각적인 부분을 내년에 워크숍으로 일괄해서 조금 더 운영해 보기로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예산이 조금 힘들다 보니 조금 예산상 조금 이 4H 사업은 됐습니다. 거의 매년 비슷한 사업들을 해오셨을 텐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한 번에 줄여놓으면 내년에 조금 사업 이렇게 예산이 나아지면 다시 예전에 했던 사업 다시 하자 뭐 이렇게 하기가 뭐 할 텐데 어떻게든 추경이라도 이 좀 여유가 풀리면 이 사업들은 유지를 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제 우리 4.27 회원 연합회 제가 본부에 얘기를 드렸습니다. 상황이 이러해서 이런 부분 조금 축약이 되었지만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센터랑 무슨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00000 이렇게 써 있어서 다 맞춰가는데요. 개 식용 도축업 축산반려동물과인데요. 이게 사업이 이 농장을 감정평가하는 금액 그리고 철거하고 보상하는 금액이 326페이지의 국비 사업으로 이제 있는 것 같고요. 2억 6,800만 원이 한 개소를 지원을 하네요. 그렇죠? 이게 도축장입니다. 네. 예, 도축장. 예. 농장은 뒤에 있고요. 농장은 도축장입니다. 아니고 도축장. 예. 그럼 도축장은 평택에 한 곳이 있는 건가요? 예, 7개동에 한 곳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분이랑은 그럼 협의가 된 건가요? 지금 현재 폐업은 돼 있고요. 폐업은 했고. 요 금액 내에서 감정 평가를 또 새로 받아봐야 그 시설물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이 넘으면 어떻게? 추가로 다 요청을 하면은 더 추경이 될 것 같습니다. 국비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폐업을 했고 그만하기로 한 것은 했고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시고. 예, 그렇습니다.
439페이지에 있는 것도 개사육 농가인데 궁금한 게 이게 빨리 사육 농가를 철거를 하려고 하는데 7농가인 것 같아요. 맞나요? 7농가, 11개 농가인 것 같은데 조금 일찍 폐업을 하면 마리당 금액을 좀 많이 쳐주는 인센티브 같은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이 기간 전에 이 농장에 몇 마리가 있었는지가 카운팅이 된 다음에 이게 지원이 됐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 늦게 하더라도 옆에 있는 농장 거 이렇게 해다가 많이 넣어놓으면 이 충분히 가능한 문제예요. 충분히 가능한 문제이고, 축사가 도시개발에 의해서 할 때 영업 보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축사에 있는 소들을 더 많이 이제 채우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충분히 가능한 문제인데 이런 것들이 카운팅이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요거는 그 작년 상반기에 그 이행계획서를 다 접수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행계획서 상에 나와 있는 그 마리수만큼 현장 확인을 해서 확정을 지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 지금 확정되어 있는 게 12농가에 그 15,205마리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오천 마리는 그럼 어디로 가죠? 마지막인데요. 농촌 자원과 251페이지. 81페이지. 581페이지. 죄송해요. 581페이지. 주민참여 예산인데요. 취약계층 반려식물 정서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예산이 5,500만 원 신규 사업인데요. 강사비가 2,700만 원이에요. 이게 사업비 반을 강사비로 운영을 하는 주민참여 예산이 이게 맞나 싶어서. 저희가 이제 이게 취지가 방문해가지고 이제 취약계층 독거노인 대상으로 잡았는데요. 방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곧 나오시기 힘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2회 방문에 이제 뭐 전화 사후 관리 2회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비오맥파라고 이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나서 스트레스나 이런 게 얼마나 이제 감소됐는지 그런 것까지 이제 평가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아놓고 집합교육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일일이 이제 방문을 드려서 1대1 강의를 하는데 한 번 방문을 하실 때마다 39만 원씩을 드리는 거네요. 그렇죠? 어르신 한 번 모시고 이제 이건 이렇게 하세요. 그 재료 갖고 가서 집에 방문해서 이건 이렇게 하세요. 이건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건강 검진도 해드리고, 근데 그렇게 한 번 하면 그 강사분은 39만 원. 이건 거죠. 예, 1회는 아니고요. 이제 총 그렇게 200회를 방문을 하게 되는데 이제 하루 한 번에 4집을 이제 방문하는 걸로 그렇게 따져가지고 그렇게 산정을 한 겁니다. 50회로 해가지고. 예. 아, 그러면 1회 네. 1회에 그러니까 예. 아, 예, 1회. 예. 사개소를 4번을 다니는 거죠. 4군데를. 그리고 이제 요분들이 예, 치유농업사 이제 자격증이 있는 그런 분들이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요. 내 집을 방문하셔서 네네네. 30만 그래서 원. 예, 그래서 50회로 거기 이제 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1시간씩 4가구를 50회. 예. 예, 그렇게 산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가가치세도 10%를 이렇게 예상해 주셨네요. 이거 500만 원 없애면 안 돼요? 아, 요거는 저희가 이제 용역 행사 용역으로 해서 용역을 줄 거라서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궁금한 것들을 여쭤봤는데 잘 답변해 주셨고요. 저는 농업기술센터가 다 전문가들이시잖아요. 농업을 계속 보아오시고 농업직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 계속 계시는 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전문가이시기도 하지만 매몰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시 전체적인 예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을 해주시겠지만 우리 농업을 잘 지켜야 돼. 우리 농업인들에게 많이 이제 지원해줘야 된다는 것이 너무 이제 의지가 강하시다 보면 시 재정 밸런스에 좀 부합하지 않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보았는데요. 그런 것들을 평소에 잘 유념해 주셔서 해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전문가 분들이랑 항상 답변을 꼼꼼하고 잘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최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개식용 그러면 우리 시는 언제 마감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 12농가가 확정이 됐고요. 네. 6농가는 1, 2구간에 지금 폐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예산이 쓰면은 지금 일부는 나갔고요. 네. 한 40억 정도가 나갈 예정이고요. 네, 네. 그리고 나머지 6농가 중에 한 농가는 폐업은 했는데 지금 소송 그 배출시설 인허가 문제 때문에 소송이 진행 중이고요. 한 농가는 이제 그 나중에 한 맨 끄트머리에 한다고 해서요. 일단 4농가는 금년도에 마무리를 지을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그 마지막 한 농가가 끝나는 시기가 언제예요? 그거는 요 법이 허용하는 2027년 2월까지입니다. 27년 2월. 예. 그러면 아까 말한 그 도축장은 우리 평택시 하나였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도축장 없어지고 지금 6개 폐업했고 나머지 4개 올해 하면은 거의 끝을 보는데 예, 예. 두 가구만 남는 거네요. 거의 두 농장도 거의 그 금년 내에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아니 내년도에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예, 예. 어차피 27년 말인데 예, 좀 그렇습니다. 땡겨서 할 수도 있다. 한 분은 왜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 가축분뇨 이게 그 지원을 받으려면 모든 법이 이제 다 조촉이 허용하는 없어야 거죠. 되는데 네. 이제 가축분뇨 배출 시설 면적 기준으로 해서 마리수가 산정이 되는데 이제 고 문제 거기 때문에 서로가. 금전적인 문제가 있어갖고요. 그 네. 환경부서하고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우리 시는 내년쯤이면 거의 종식을 하겠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우리 농업기술센터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잘 유념하셔서 한쪽에 매몰되지 않고 균형을 이루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늦게까지 알겠습니다,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지리아씨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 12월 10일 10시에는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하여 미래의 도시 전략국, 복지국, 푸른도시 사업소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평택시의 제2차 정례의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